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법은 말이죠. 3단계로 운용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받아들여 그냥 듣고 있으면 이게 그 껍질에 딱 이렇게 포진이 돼요. 법이. 이 자연에는 항상 3단계로 들어가게 돼가 있거든요. 이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을 생산을 해도 3단계로 그 껍질이 있고 속이 있고 안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뭐든지 3단계로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끝에 다 있느냐 중간에 들어갔느냐 속에 들어갔느냐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끝에서 처음부터 포진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게 포진이 되고 나면 이것이 옳은 거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안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서 진심으로 내 마음을 여니까 속으로 들어간다. 통하지. 이 스승님한테 공부하는 것은 법문을 얼마나 소중하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안으로 들어오느냐. 이건 전부 다 내 기운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100일을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해보니까 100일 동안 무엇을 하는 게 노력이냐. 법문을 잘 들으면서 한 불에 듣던 것이 100일 동안 내가 진짜로 바르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 100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은 법을 갖고 100일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듣던 것이 진심으로 내가 이걸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100일을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기 100일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법문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요. 이때 100일 동안 들은 거는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이걸 듣던 거하고는 달라요. 내가 변합니다. 그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 이 공부의 진가를 알고 내가 3년간을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리라. 이런 결심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나라의 환경 문제가 있고 인류사회의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느냐. 이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외통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솔림 현상이다. 지식이 솔림 현상을 가지고 있고 경제가 솔림 현상을 가지고 있고 생산하는 나라들이 솔림 현상이 가지고 있고 잘 사는 나라가 솔리어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국민들을 서울 갖고 다 살게 해버리면 서울은 아주 대한민국의 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왜? 솔려 갖고 거기서 전부 다 오골오골 해갖고 거기서 뭐를 많이 해버리면 이 환경이 한쪽에만 잘못되는 것 같지만 한쪽이 이 잘못되는 게 이것이 이 우리 자전축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오염은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환경이 전국에 깔려갖고 조금씩 일어나고 있으면 이거는 자연이 이걸 전부 다 소화를 시켜내줍니다. 그래서 자전축이 도는 거거든요 이게. 왜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이런 여름에는 장마철이 있고 겨울에는 얼어붙고 왜 사계를 뚜렷하게 만들어 놨느냐. 어지간히 너희들이 관리만 하면은 이것은 스스로 정화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스스로 정화되게끔. 환경은 인위적으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 최고 중요한 거다. 자연의 운용 활동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 응용을 해갖고 쓰고 그 다음에 조금 모자라는 걸 우리 인위적으로 조금 하는 거다.
요래해야지. 우리가 사는 방향은 안 바꾸고, 환경을 어떻게 해보려고 달라들면, 그거로 해갖고 해놔놓으면 다른 걸로 또 환경이 나빠질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안 바꾸고, 병을 낫으려고 들어갖고 신개발 물질을 만들어갖고 우리 병을 다스린 것 같지만, 여기서 너희 환경을, 사는 환경을 안 바꾸면 다시 새로운 병이 와서 더 어렵게 너희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죠. 내 사는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촌에서 운용하는 지금 이 방법을, 지금 뭔가를 새로이 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정립을 새로 해나가야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선진국에 그냥 환경을 잡으려 하면 환경 안 잡힙니다. 이 나라에 기술이 들어온 원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기술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면, 인류의 기술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2차 대전이 있기 전에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올해가 무슨 70주년 강복 한 적이 없어요. 강복이 뭔지를 깊이를 알면 우리는 강복한 적이 없다니까. 이게 일본이 졌다 이렇게 한 거는 우리가 만세 불렀다고 한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 환경이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우리도 아이고 풀렸다 이래야 된 게 강복 70주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자체로 해갖고 그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우리한테 갑자기 주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돼버린 거죠. 일본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어도 우리 물건은 있었거든요. 이거는 3년 동안 그냥 형제들이 싸우니까 주택이 반태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우리 먹을 거 하나 없이 사람도 없이 지붕 따까리까지 다 없애버린 우리 3년 만에 그냥 따뜻하게 해쳐버린 거죠. 이게. 우리는 준비 안 돼가지고 뭔가가 대하는 줄 알고 이게 강복했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또 나라 따먹게 하고 내가 또 대통령 하려고 그러고 우리 조직이 잡으려고 막 싸우는 동안에 나중에 우리는 또 당해야 될 일을 지금 맞이했던 게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국제사회가 다시 이 기운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건져줘서 인류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질서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일본도 인류 질서의 회오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인류 질서 회오리 속에. 그래서 자기들이 못된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돼버렸던 거고, 결국은 이 나라가 일어나고 발전을 하고, 모든 이 기술이 일로 들어오고, 우리가 세계에 눈을 뜨는데 일본이 자기 역할을 해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할 때 일본은 큰 경제를, 도움을, 저거는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으로 인류에 있는 기술들이 일로 다 들어왔습니다. 기술도 들어오고, 논리도 들어오고, 사상도 들어오고, 모든 것이 일로 들어왔는데 그 역할을 일본 쪽으로 길을 터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냥 이래 갔다가 그냥 이래 유럽에서 우리한테 가져왔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저거 가지고 놀다가 어느 정도 완충이 되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된 걸 보고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퍽퍽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는 역할을 일본이 하면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그 마진을 많이 먹었다든지 기술 제휴비를 지금한테 걸어버렸다든지 그것도 적고도 아니면서 그게 계속 그래갖고 우리는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그 공급을 다 받았던 거죠. 우리가 그 공급을 받을 동안에 중국은 뭘 했냐? 아주 눈을 감겨놨습니다. 중국은 침체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아직 설치지 마라. 그렇게 해갖고 우리는 이 기술들을 다 가져 들어오고 논리를 가져 들어오고 사상을 가져 들어와갖고 우리가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이걸 다 만졌어요. 다 만지 쯤에 가서 이제 중국이 일어납니다. 이게 중국이 일어나는데 이 중국이 그때 만일에 일어나 같이 그렇게 했다. 우리는 엄청난 곤란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좋게 자연이 만들어줘서 보호를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다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중국이 지금 힘을 씁니다. 왜? 우리가 다 한 거면 이걸 지금 이 인류 사회에 지금 열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뿌리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전부 다 기획을 해갖고 다 이게 중국에 줄 건 중국에 주고 저쪽 나무 가지에 줄 거는 가지에 주고 가지가 좀 저쪽에 상현대 갈 때는 그 백신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나무에 물을 올려줘야 된다. 나무에 물을 내려갖고 우리한테 들어와갖고 만졌던 게 수십 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만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70%에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우리가 선진국에서 제일 발밑에 있는 선진국이 30%예요. 여기 선진국이라 하니까 경제력인 선진국이고 활동력이 있었던 선진국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 딱 30% 발바닥에 있는 겁니다. 근데 후진국 여기는 기술도 없고 활동도 덜 했고 요 기다리던 이 선진국에 요 70%가 있는데 요 머리 꼭대기에 딱 앉아 있는 거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같은 혜택을 못 봤어요. 왜 이 사람들한테 하느님이 혜택을 안 줬느냐? 너희들한테 그 씨가 들어가고 만졌으면 중국 남방으로 되기 때문에 작품이 배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라인을 뚫고 가지고 일로 들어와서 우리가 다 만진 거예요. 그러면 다 만진 시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 지금 2012년까지가 끝입니다. 여기 다 만진 70% 온 거예요. 인류 운행도 70%요. 우리 현대화 기술 문화도 70%에 와 있고, 인류 운행의 법칙도 지금 70% 와 있고, 모든 게 70% 전부 다 완성을 했다 이 말이죠. 요렇게 되고 나니까 요때가 딱 되면 선천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완성했다. 환경은 완성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는 후천시대에 이제 빛을 일으키는 질서를 잡아가는 이때까지 모순들과 이때까지 아주 이 잘못됐던 환경들을 전부 다 잡아갈 수 있는 때가 후천시대다. 이게 이제 서막이 올라온 게 2013년부터 서막이 올라온 겁니다. 이제 인류 질서를 잡아야 될 때다. 어떻게 잡아오면 되냐? 우리가 저마다 소질로 개발해 놓은 이 기술들을 인류 사회에 골고루 논아줘야 됩니다. 골고루. 이 기술이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요 밑에에 이 어려운 나라들에 가야 될 기술이 있고 요 중간에 가야 될 기술들이 이 코스마다 기술들이 나가야 될 게 다 틀립니다. 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게 이 기술들이 이 국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질서 있게 나가면서도 제일 먼저 나가야 될 게 있고 제일 나중에 나가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중국 남방으로 나가면 국제 질서가 흐트러져서 결국은 엄청난 가오를 우리는 겪어야 되게 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돕는 거는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지하로 굶어 죽는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홍익 인간이 맞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국제사회로 첫 발을 디디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국제사회에 안 나갔어요. 아직 가가지고 간만 봤지, 아직 국제사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삼성도 지금 어디 나가갖고 채비고 있고, 아니, 그게 또 간 보러 간 거지, 아직까지 한 일은 없어요. 보도부를 만들러는 나가서도 아직까지 홍익 인간들이 떴다. 그 사이가 180도로 달라집니다. 여기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순식간에 그 세상을 바꿔놓는다. 여기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진짜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기아를 없애야 된다. 인류 기아를 없애는데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갖고 접근을 해갖고 이것이 시작했다. 딱 시작하는 날. 요때부터 딱 이야기하면 3년이면 기아 없어집니다. 3년이면 딱 없어집니다. 왜 3년이면 기아가 없어지냐? 3년이면 이제 나갈 준비도 하고 무슨 공장도 지금 뭐 선정을 해가 나가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준비하고 토목도 해야 되고 무슨 길도 닦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생산도 안 했는데 없어집니까? 야들 일 시키려면요. 우유도 좀 미겨야 되고 빵도 좀 미겨야 되고 수포도 좀 끼리 미겨갖고 살도 조금 통통하게 찌어야 뭐 근육이 있어야 일을 쳐 하든지 일을 시키려면 사람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밑작업이란 말이죠. 그럼 3년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가면서 준비하면 기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도 이제 들어가서 일할 정도로 전부 다 정리가 됐고, 뭐도 됐고, 이주하려면 이주하게끔도 되고, 다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럼 기아 없어요. 기아를 굶어 죽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하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건강도 조금 회복됐으니까, 건강이 어려운 놈 일 시켜봐야 일 안 돼요. 조금 회복도 시키려면 시키고, 조금 교육도 조금 시키고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일터에 나와야 되거든요. 야들이 일을 하면서 이것이 기아가 없어져야 되는 거지.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떡 주고 빵 줘갖고 기아를 없애는 법은 절대로 하느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면 먹지도 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써 너희들이 생산을 하고 한 것이 너희들 주위에 이런 물건을 쓰기가 어려운 나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사회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주위에 이제 그 나라들이 비싼 거는 못 쓰지만 좀 싼 게 나오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만들어 현지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반경에서 이 공급되는 게 70%는 거기서 공급이 되고 30%는 조금 멀리 가도 되고, 요런 자기의 공업단지를 털어야 되는 거죠. 요 공업단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의 물건이 생산되던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주위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말썽이 없어지는 거예요. 활성화를 시켜내다. 국제사회에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 전부 다 인류 맥자리에 간다 이거죠, 맥. 우리 인체에 이게 혈에 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는 전부 다 이 혈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지금 힘성돼 갖고 포진대가 있는 거거든요. 넓적다리에는 그냥 넓적다리 포드리하게 있어도 그 사막처럼 있고, 뭐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물이 고이는 자리 맥이 있고, 물이 터지는 자리 맥이 있고 다 있는 거거든. 이런 거를 이제 만져주고 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만져주면서 나가야 이 나라에서 이 최고 다 나가는 건 70% 이는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공업, 산업 이런 것들이 70%가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다 나갔다고 할 때. 그게 인류 대민 사업인데, 우리한테 다 들어온 환경을 우리가 저마다 소질로 개발해 놓은 것을 국제사회가 잘 운행되도록
지원을 해주고 가르치고 전부 다 공급을 어떻게 해줘갖고 국제사회가 아주 안정되게끔 뭔가를 공급도 받고 그런 서로가 이렇게 상생이 되게끔 해줄 수 있느냐, 요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0%가 나가지만 결국에는 30% 나가고 나면 그 다음께 나가고 그 다음께 나가고 70%가 나가고 요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30%만 우리가 운용을 하고 생산을 해야, 그리고 국제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공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밖으로 빠져나가냐, 30% 빠져나가고, 국민들이 30% 가르치는 전령으로 30%가 나가게 된다. 요래 되면 어떻게 되냐, 세계가 우리 무대고, 여기에는 오염되는 게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대한민국은 교통 환경도 그렇고, 우리가 주택난도 그렇고, 모든 음식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식생활 문화도 환경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염되는 게 달라지죠. 우리가 우수한 일을 하면 돼지를 여기서 키워갖고 수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게 질량이 우수한 일을 하잖아요. 돼지 키울 인력이 없어요. 홍익인간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다. 뭔가 돼지 키우는데도 뭔가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건 되지만, 돼지 키워갖고 그걸 팔아갖고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는 홍익인간 일 아닙니다. 홍익인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 근본을 이야기를 하면 경쟁 없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 우리 겁니다. 요걸 찾았을 때, 이걸 행할 때 우리 거라는 얘기죠.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이런 거 낱낱이 하나씩 다 열리겠지만, 남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류가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야 존경받아요. 대우받고. 이래야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사업은 끝났습니다. 경쟁사업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로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경쟁을 함으로써 이 사회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걸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것이지, 경쟁사회도 인자 경쟁하는 것도 이 사회를 끝내야 된다. 먹고 살라고 서로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경쟁한다, 이거는 홍익인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인류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대자연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홍익인간들이고 하늘의 일꾼들이고 천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전부 다 사회를 만지고 공부하고 우리가 전부 답습을 하고 요렇게 했던 거지, 우리가 먹고 살라고 살았는 줄 알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고생을 시킨 게 아니다. 이 사회를 깊이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아픔으로 그걸 경험함에 배웠어야 하고, 요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지금 했다라는 생각, 이 아니던 생각을 지금 하느냐?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세상에 온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이 수행을 시키면서 마지막으로 수행시킨 놈이에요. 이 마지막 수행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생각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 지구촌을 맑게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하느냐, 인간이. 이걸 어떻게 해낼 거냐. 요거란 말이죠. 앞으로, 우리 정법이라는 것은 우리 정법이 아니에요. 인류 정법이지. 인류 정법으로 쓰일 때 이것이 정법이라고, 만인만법이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통하는 법이라야 한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저쪽 사기꾼한테도 통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법으로 잣대를 대면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통하는 법은 아주 거러지한테도 통하고, 아주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자비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깍두기한테도 통하고, 임금한테도 거러지한테도 다 통해야 이게 정법입니다. 지금 이 선생님이 가르친 거는 천분의 만분의 1도 아직 안 가르친 거예요. 세상 둘러보면서 조금씩 부딪히니까 지금 이래 설해놓은 거, 이거는 아직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요럴 때 조금 풀어주고 요럴 때 조금 풀어준 거지. 이제부터 지식인들이 모일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모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이 정법은 또 다릅니다. 과학자들이 모일 것이고, 이걸 논할 것이고, 이는 자연계까지 논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직 선생님 시작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이런 몇 가지들은 지금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에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거듭나야 되는 게 우리 홍익인간들이고, 인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지는 적어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도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국제사에서도 누굴 기다립니다. 국제사에서 기다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굴 구원한다? 이 사회를 구원할 자. 오신다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양에서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동양에서는 아주 미륵불을 기다리고, 이 나라에서는 정도령을 기다리고, 전부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도파에서는 누굴 기다려? 만세대장부를 기다려. 이름만 다 틀릴 뿐이지 이게 하늘에 일꾼들이 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홍익인간들이 와가지고 크고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크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배운 거, 특이하게 배운 거 하나를 딱 짚어보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저마다 이 조상의 을을 빛내야 될 사람들, 저마다 소질을 개발해갖고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 이 나라가 독립됐던 적이 있었나요? 안으로 우리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법이 없어. 우리만이 독특한 뿌리의 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이 질서의 법이 없어. 그럼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고, 이 힘으로 인류 공명이 이바지할 때라고 우리는 몽디인을 맞아가며 채찍 맞아가며 배웠어. 이게 천군들,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일꾼들은 태어나서 배우는 것부터 달랐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인류에 있는 환경들, 지식들, 문호들, 정보들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끌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점검을 다 끝내놓은 상태예요. 천지 창조 이래로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식으로 지식을 갖춘 적이 있었나요? 국제 문물을 끌어들여갖고 우리가 섭득한 적이 있었나요? 창조 이래로 이런 일은 온 국민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기에는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조상대대가 아니고 창조 이래로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애고하는가?
이런 거는 한 번에 지금 간파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정리가 됐어야 되죠.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키가 잡혀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 이 길을 아무것도 정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 놓고 선지식이라고 하면 되나요? 선지식은 여러분들이에요. 선지식은 선천시대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선천시대에 하늘의 일꾼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공부를 하고 세상을 점검하고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후천시대 되면 선지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홍익 인간들이에요. 인류의 이 지식의 이 질량을 이만큼 갖춘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 지금 신인들, 선지식이라는 신인들 지금 80대고, 지금 돌아가시고, 이분들은 과거의 지식을 갖춘 분들이에요. 체계적인 거 몇 자를 배운 거지, 세상은 밖으로 구경도 못 했어요. 옛날에 아주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이 기껏 갔다고 중국 가다가 저쪽에 티벳, 그쪽으로 이게 불법을 찾으러 간다고 가다가 중간에서 돌아왔지, 티벳까지도 못 갔어요. 중간에서 돌아와서 뭐 하나 만나갖고 그걸 전부 다 이래가 돌아오고 이걸 법 갖다 나른다고 한 몇 번 갔다 온 거 그 길밖에 없지. 우리 선배님들은 이 국제적인 사정을 몰라요. 우리 요 앉아서 국제적인 사정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류를 안다라는 것은 인류를 만질 수 있게끔 성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길을 쳐다보지 않고 지금 전부 다 이 안에서 지금 내가 뭔가 사업을 해갖고 뭔가 성공하려고, 성공은 뭔 놈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왔고 일을 성공을 해야 성공이 돼요. 다 잘 살게 돼 있습니다. 다. 우리 국민이 다 잘 살게 돼 있어. 이 나라 안에서 먹고 살려고 돈 벌어갖고 절대 잘 사는 길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 우리는 다 잘 살게 돼 있어. 요걸 설계를 해갖고 이제 추진을 할 것이고, 인류를 이대로 놔둬갖고는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출발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떤 식으로 해든 합니다.